자, 이번 케이스는 수학이 매우 어려운 아이를 한번 샘플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검사 결과는 손가락 끝에 있는 10개의 지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타고난 어떠한 지능 또는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 검사를 통해서 이 지문의 어떤 모양 또는 형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뇌의 비율을 저희들이 수치화를 해서 또 그 수치화된 것을 가지고 전전두엽, 후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분리한 다음에 그 기준으로 성격을 주성격과 내면의 성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격에 따라서 성격이 강인한 아이 또는 부드러운 아이, 자상한 아이, 여린 아이 뭐 여러 가지 어떠한 기질로 분류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지능을 가지고 또 레벨을 나누었기 때문에 지능의 우열 순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타고난 지능 또는 타고난 기질 50%만 평가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환경에서 교육, 어떠한 자극,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가지고 환경 50%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타고난 기질 50% 이렇게 50대 50으로 기준을 잡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교육 아니 기질 또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지능 이것보다는 타고난 기질과 지능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의 어떠한 참고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냥 오로지 환경에서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렵거나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죠. 물론 환경에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기질, 성격을 가져 있느냐에 따라서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확률 또는 어려워질 확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격이 강인하고 뚜렷하게 타고났다면 환경에서도 쉽게 또는 어렵지만 어찌되었던 결과를 만들어내겠지만 타고난 기질이 여리고 약하고 순하고 좀 이런 유형이라면 아마 환경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자기 기질과 반대로 또는 자기 지능과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다간 기질적인 즉 성격적인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매우 예민하게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샘플의 경우는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지능이 순서대로 순위대로 열거되어 있고요. 제가 7번에 B 플러스, 8번 조작지능, 9번 논리수학지능, 10번 공간지능이 레벨이 B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가린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자기 걸 본다 하더라도 내 건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가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만 보여드린 거고요. 나머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제가 지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성격을 놔두고 지능만 본다면 조작지능과 논리수학지능과 공간지능이 8번 지능, 9번 지능, 10번 지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과적 성향,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어렵거나 또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성격의 실제적 성취형, 내면의 성격에서 낭만적 감성형, 사교적 협조형, 도전적 주도형 이 성격의 강약 순서 또 이 4개의 성향이 있는데 이 4개의 성격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 물론 저희들은 다 이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를 위해서 그것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성격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 성격 4가지 성취형, 감성형, 협조형, 주도형 이 성격의 지문의 패턴이 어떤 성과랑 어떤 지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능의 강약 순서가 결정이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적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순위가 결정을 하고 환경에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운동지능과 조작지능이 7번, 8번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매우 잘한다 라고는 조금 어렵게 볼 수 있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역시 수학, 논리수학지능과 공간지능이 9번, 10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이과 쪽 성향 또는 공과 계열 성향은 피해가는 게 좋을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만약에 이과적 성향으로 공과 계열로 진학한다면 성격에서는 조금 뚜렷한 강인한 그런 성향이 보여지므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과적 성향에서 공과 계열에서 전공과 직업이 잡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건강 상태도 이렇게 아주 매우 베스트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이 지문 패턴의 특징은 수학이 매우 어려운 아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도 쉽게 하지는 못한다.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정신력은 매우 뚜렷해서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노력하는 친구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매사에 모든 걸 정신력으로 해결할 건지 또는 성격과 지능의 조화로 설명을 할 건지는 조금 환경에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적절한 대화가 필요해서 또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말은 매우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매우 좋은 친구죠. 자, 이러한 것들이 타고난 성향, 즉 10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신뢰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학이 어려운 아이들의 패턴, 그리고 수학이 어려운 아이들의 어떤 지능 순서를 보여드리면서 이 샘플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